옵스나우의 김규형 사업총괄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옵스나우 사업총괄을 하고 있는 김규형이라고 합니다. 옵스나우라고 하니까 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옵스나우는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플랫폼이고요. 최근 들어서 분사를 해서 별도의 회사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저희 조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8년 정도 된 조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000명의 직원들이 전 세계의 9개국, 14개 오피스에서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4,500개 정도 고객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옵스나우라고 하는 것들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CM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CMP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트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SI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클라우드 전환이 되는 것들을 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트너에서 한 7년 연속 비저너리 그룹으로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MSP라고 하는 베스핀 글로벌이 하는 업무들을 보게 되면 각 클라우드마다의 굉장히 특색 있는 CSP 상품들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MSP다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션에서 메가존도 있었어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전환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종착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AI 기반으로 다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플랫폼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AI MSP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모든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의 데이터에 관련된 분석 플랫폼들에 대한 서티들을 저희가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데이터브릭스라든가 이런 서티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 플랫폼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잘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초거대 AI 모델 제네 AI가 등장을 하면서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챗GPT로 굉장히 유발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실제 사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의 주제가 크게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응용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성숙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의 꼭지 하나. 두 번째는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사에 구축했던 콜센터 구축 사업들, 챗봇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는 최근 플렉서라에서 만든 클라우드 사용 현황을 조사해 보에 의하면 멀티 클라우드를 대부분 다 쓰고 계세요. 상품별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의 CSP만으로 단독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들,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87%의 고객이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고, 다시 그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워크로드들을 퍼블릭에다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데이터들은 보안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둔다든가 워크로드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면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는 것들로 가게 돼요. 자,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얘기해 보면 가트너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연성들을 굉장히 가져왔는데 비용이 줄어들었냐에 대한 설문에 굉장히 다르게, 사실 요즘엔 다 비용이거든요. 방금 디아센터 구축도 마찬가지로 다 비용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클라우드 사용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파트너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무분별하게 사실 클라우드 전환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비슷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클라우드 컨설팅, 비용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비용 컨설팅하고 시큐리티 컨설팅을 두 가지를 해드리는데 비용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그 고객사의 비용이 어디에서 새고 있지?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보기 위한 컨설팅이에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고객사에서 비용을 굉장히 헛되게 낭비하는 요소들로 파악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unused 리소스예요.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클라우드는 한번 상상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쓰든 안 쓰든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프레미스는 내가 이미 사전에 계획한 피지컬하게 보여져 있는 장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인아웃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unused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한 25% 정도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 사이즈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더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CSP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설정한 워크로드, 예상했던 워크로드 기반으로 그대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CPU 메모리 사용률은 5% 이내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유형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판단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간다고 했잖아요.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데 멀티 클라우드 CSP마다 굉장히 다양한 할인 정책들, 선납 할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많은 할인을 받고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못 받고 계시다라는 것들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비용을 AI 기반으로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실시간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혹시라도 계정 처치가 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클릭해서 어떤 자원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체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체킹할 수 있는 것들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일 대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구간들을 줘가면서 이상치가 있는지를 룰을 주면서 체킹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바로바로 피딩할 수 있는 체계, 메일이라든가 카톡으로 날려주시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 최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거버넌스가 그냥 내가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등록된 것들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바로 저희가 피놉스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 부분, 마지막 시큐리티 부분. 이 시큐리티 부분은 그냥 플랫폼만 줘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플랫폼, 좋은 플랫폼 위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보통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정책은 국내 ISMS라든가 ISO 27000이라든가 글로벌 정책까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정책들이 다 들어가서 플랫폼에 담겨진 그릇으로 다 한꺼번에 제공이 돼야 되고 이런 정책 기반으로 오늘의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보안 점수가 몇 점인지를 계속해서 부서별, 어플리케이션별, 과제별로 계속해서 피딩을 받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상해가 있는지를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플랫폼도 되지 않는다. 플랫폼과 정책이 같이 피딩이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료 예약 같은데 진료 예약하고 싶어요. 진료 한칸 띄고 예약 또는 오타 내는 분도 있고요. 어떤 교수님하고 난 상담받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챗봇이 알아서 동작해 주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과 응답을 동시에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구축할 때도 굉장히 어렵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바뀌고 규정이 바뀌고 때에 대한 유지 보수는 더 힘들어져요. 즉 큰 4가지 이슈가 생기죠.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아요. 잘 안 쓰게 되고요. 라벨링을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유지 보수도 복잡해지고 끊임없이 학습을 시켜줘야 해요. 이번에 고객이 질문했는데 빠져나간 질문은 뭐지?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또 라벨링 작업을 해줘야 되고 학습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고객이 짜증나서 그냥 누르죠. 상담원 연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낮은 커버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젠 AI가 등장했죠. 챗 GPT가 먼저 끊었고 두 번째로
구글에서도 팜투 기반의 바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IBM도 왓슨엑스 한글 부분들이 계속 보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2주 전인가요? 네이버의 하이퍼 크로마엑스까지 등장을 해서 정말 이 초거대 AI 모델로 무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챗봇 시스템을 서비스로 사실 런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채널을 통합해서 했던 챗봇에서 아까 전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챗봇,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를 최적화해서 그냥 내가 날린 프롬프트를 그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프롬프트를 그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한 답변을 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최적화한 것들을 플랫폼의 서비스에 넣어서 챗봇을 모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챗봇이 잘 구축된다고 하시면 콜로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콜봇은 요 앞에 ST라고 하는 걸로 변환만 해주면 인풋이 동일하잖아요. 똑같이 콜봇으로도 접근해서 보이스 콜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개의 대화 모델로 다양한 채널도 되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 메신저도 다 연결하는 것들을 사전에 만들어 놓은 저희 프리 빌드된 게이트웨이에 붙이기만 하면 바로 그냥 카톡 채널에 대한 것들로 바로 URL만 연결시키면 그 순간부터 바로 구축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챗봇은 지금까지는 룰 기반에서 정확한 문제를 토해야지 답을 줬다고 치면 이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초거대 AI 모델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LLM 벤더들이 굉장히 상품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이 기반으로 저희 헬프나우 AI라고 하는 플랫폼, 챗봇 플랫폼은 또는 AI 컨택트 센터 플랫폼은 한국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인베딩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우문을 알리더라도 엄청난 질문을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주고요. 프롬프트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로 명답을 만들어내는 체계로 챗봇을 고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30분이 다 일단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에 대한 성숙도에 따라서 지금은 비용에 대한 최적화, 오토메이션,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챗봇이나 콜봇과 같은 것들을 젠 AI 기반으로 단순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부터 만드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써보시면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운영 관리 이런 것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